동지들,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의 오랜 역사에서 더없이 준엄한 투쟁의 시기였으며 위대한 전변이 이룩된 영광스러운 승리의 연대였습니다. 네, 박형중 부원장님, 오늘 또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방송 들어올 때까지 열심히 보다 왔는데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의 모습은 없었다고 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아마 그 적절한 시기에 등장할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김여정이 부각되는 경우에 북한 당대회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네, 이정은 의원. 어쨌든 김여정이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권력을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현실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북한에 대한 예측은 좀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뭐 김정은이 무슨 직책을 차지할 거냐는 예측들이 많았는데 그건 북한이 결정하는 거니까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데 김여정이는 굳이 저걸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실세이니까 저는 어쩌면은 그대로 큰 변동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막연합니다, 아직. 네. 네. 박형중 부원장님, 김여정도 없었고요. 그 김정은의 그 부인 이설주도 없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당대회는 매우 엄숙하고 매우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설주가 등장하지 않은 것은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변영욱 동아일보 차장 나오셨는데 네. 북한 이미지 분석 전문가시잖아요. 김정은이 사실 넥타이 메고 온 것도 이번 당대회 때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네. 저번에 신년사나 이런 때랑 비교했을 때 김정은이 달라진 모습, 이번 당대회 모습,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달라진 모습이 뭐가 있을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1980년도에 있었던 그 당대회에 비해서는 빨리 편집이 돼서 릴리즈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120명의 외신 기자들이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공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화면을 보니까 구조를 보니까 저 안에다가 외신 기자들을 넣기에는 북한 당국이 해야 될 위험이 너무 좀 컸다. 네. 그래서 오픈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전에는 통신을 통해서 텍스트만 공개를 하고 오후에는 김정은 육성이 저도 조금 전까지 보니까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업총화 보고라는 걸 계속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동영상을 나중에 내보내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늘 북한이 메시지와 동영상을 구별해서 내는 시간을 보니까 마치 한국의 신문 제작 시스템을 알고 있다는 듯이 네. 시간을 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발제를 해서 신문에 무엇을 담을지에 대해서 네. 짤 때 이미 메시지를 다 해줬고요. 그리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영상을 딱 터트림으로써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이제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네,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영상이 지금 이 시간 돌아가고 있는 조선중앙TV 영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개회사 장면이고요. 육성, 지금도 받아쓰기를 열심히 하면서 김정은은 앞에서 계속 연설을 하고 있는 김정은 원샷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모습인데요. 변 차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좀 화면에서 특이한 것은 북한이 이제 편집해서 보여준 이 동영상 전체로 봤을 때 완전히 김정은이 주인공이 되는 김정은이 동영상입니다. 주인공. 네, 자세히 보시면은 김정은은 원샷이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원샷도 없고요. 그리고 뭐 서너 명이 배경처럼 있어요. 네, 화면에 들어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보통 25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함으로써 이 외부 관찰자들이 저기에 이제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렇게 편집을 했다는 얘기인데 정보를 최소화해서 밖에 내보내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은 의원님, 저렇게 금요일날 개회사, 김정은이 육성으로 개회사하는 게 사실은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였잖아요. 저것도 9시 반에 오전에 한다고 그러더니 밤 10시 반이 돼가지고 공개가 됐어요. 우리는 시간차를 두는 이유가 있어요. 북한 문제를 볼 때요. 네. 꼭 우리의 관점, 우리의 관심 위주로 보는데요. 저는 북한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안 보거든요. 저 뭐 해외를 많이 가본 적은 없지만 쭉 다녀보니까 제 기억으로 상당히 못 사는 나라가 라오스였습니다. 네. 캄보디아보다 더 못 사는데 북한하고 비교하면 더 못 사는 게 아닌가, 북한이. 네. 그런 나라인데 지금 저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실력이 안 돼서 편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이런 거지. 네. 우리를 생각해서 심리전까지 그럴 여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저 행사를 쭉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뭐 안보 문제나 이렇게 쭉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 1974년도 우리나라 국립극장에서 문세광이 저런 행사를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문세광 사건 74년도인데 네. 그때 어떻게 그때 엑셀이 처음 나왔을 텐데 그걸 통과해갖고 들어와가지고 저 극장 저런 데서 뛰어나서 쏜 적이 있는데 방충체육관인가 그랬죠? 아닙니다. 국립극장입니다. 아, 국립극장. 네, 남산에. 남산에. 제가 그걸 기억하는 거는 그때 이제 화면을 제가 KBS에서 구해갖고 한번 경호 문제 다루면서 쓰기 위해서 쭉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우리는 생중계를 했었고 그때 사고가 나면서 그걸 중단을 했었는데 중단된 네. 화면을 복원해 보면 막 엉망으로 얽히는 경호원들이 얽히는 게 나오거든요. 북한의 그 호위총국도 분명히 저런 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다 통제할 수 있도록 저렇게 뭐 생방송을 못하는 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 저도 어디 가서 강의 1시간 들으면 졸거든요. 네. 안 졸겠습니까? 저는 나이 그러게요. 드신 분들도 많은데 들리는 말로는 뭐 졸지 않는 사탕도 나눠줬다고 하는데 박수 칠 때만은 열렬히 치더라도 나머지는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하면은 편집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아. 북한의 실력 미비 뭐 너무 창피한 면이 많아서 시간 끌 거다. 그렇게 저는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북한이 이제 당대회를 6일날 시작을 했는데 3차례에 걸쳐서 외부에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보시죠. 6일날 당대회가 시작하면서 대회가 그날 있고요. 밤에 네. 10시가 넘어서 개회식 발언을 동영상으로 중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오늘입니다. 오늘 일요일 5월 8일 어버이날에 오전에는 사업총화보고를 그 글로 보도를 하고요. 오후에는 지금 이 순간까지 동영상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변영욱 기자, 네. 개막식 때도 그랬고요. 오늘 사업총화보고 때도 그렇고 김정은이 양복을 입고 나왔어요. 네. 기타 등등 좀 많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뭔가 노리고 있는 게 있겠죠? 김일성의 경우에는 그 양복을 입은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이제 공식 초상화인 태양상에도 양복을 입은 모습이고요. 반면 이제 김정일의 경우에는 인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김정은이 그럼 왜 양복을 입고 왔을까? 김정은이 지금 양복을 입고 등장한 거는 총 3번째입니다, 이번이. 네. 네. 2번은 그 초상 사진의 형태로 등장을 했고요. 이번에는 행사에 이제 제대로 된 정장과 양복을 입고 왔는데 저는 이게 김일성 시대로의 회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장이라는 것, 양복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다. 네. 나는 정상적인 국가의 리더고 정상적인 국가의 뭔가 총수로서 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뭐 같이 뭘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로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로 자기가 좀 보여지고 싶은 네. 이미지 메이킹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요. 글을 먼저 내보내느냐, 동영상을 내보내느냐, 양복을 입느냐, 인민복을 입느냐 하는 것들을 누군가 결정을 할 텐데 누가 해서 김정은한테 그렇게 건의를 하고 하는 겁니까? 아까 이정훈 의원께서는 아마 북한이 이제 전문성이 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력 미비라고 저는 좀 반대입니다. 북한에서 그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네. 평생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기남의 경우에는 거의 50년 이상을 선전선동의 그 부분에서 생활을 했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동영상과 신문을 아마 이제 교과서로 삼아서 선전선동부 사람들 그리고 김기남 선전비서 이런 사람들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욱 차장께 또 실전 경험이 아마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당대회 한다고 외신 기자들 한 100여 명을 불러다 놓고 정작 지금까지 사이오 문화회관에 120m 앞에서인가요? 200m. 거기까지 외경만 찍게 하고 다 아직까지 근처도 못 갔다 그러더라고요. 관광만 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외신 기자들이 왜 이렇게 북한이 어떻게 보면 외신 기자들을 약간 농락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이제 회의장의 구조를 봤더니 만약에 외신 기자들이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나오는 외신 기자들이 네. 저 관광지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아마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광지로 아마 투어 프로그램을 짰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회의장 안으로 그 외신 기자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자들은 망원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망원 렌즈를 가지고 과연 저 사람들이 어떤 메모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급된 자료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예. 뭐 핸드폰을 보는 것도 다 찍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북한
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훈 의원님. 네. 저도 그 전에 북한 한번 갔을 때 네. 망원 렌즈를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자동 카메라인데 이렇게 자동으로 좀 대량 갖고 들어갔는데 아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나중에 CNN이나 일본 기자들 여러 명 들어갔는데 과연 망원 렌즈 있는지 아마 제약받았을 겁니다. 저 카메라도 과연 큰 걸 갖고 갔는지 궁금한데 북한이 선전선동을 잘한다는 게 저렇게 사람 제약을 잘하는 걸 거예요. 네. 그래서 망원- 필요한 것만 나가게 합니다. 망원 렌즈의 경우 이제 한국 기자들에 대해서는 망원 렌즈가 이제 160mm 이하라고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 외신 기자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를 보면 네. 망원 렌즈에 대한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훨씬 더 좋은 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망원 렌즈 아주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예.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못 들어가니까 지금 답답한 심정인 건데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의 한 여기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나는 기자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We simply stood across the street and we filmed the exteriors of the building and the banners that were up with the Hi everybody from Pyongyang, North Korea. Foreigners and foreign journalists here often nickname this place Alcatraz for obvious reasons. On us, they go with us everywhere. The schedule is set by the state. We find out each morning. 자, 박형준 부원장님,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요. 저렇게 북한이 마치 자신들을 알카트라스 감옥에 가둬놓은 것 같다 이런 얘기 저렇게 막 해도 됩니까? 무사할까요? 나중에 귀국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귀국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렇지만은 나중에 입국 불허는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많은 외신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큰 정치 행사를 하는데 아직 언제 폐회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내일이란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김정은이 직접 뭐 국제사회되고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부원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일단 그 외신 기자들로부터 서면 질의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직접 대면 기자회견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서방 기자들은 매우 도전적이기 때문에 김정은처럼 신처럼 받들린 사람이 도저히 다룰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핵실험은 현재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핵실험 준비 상태를 계속적으로 외부에 알림으로 해가지고 외부가 긴장하고 있도록 만드는 거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종훈 의원도 핵실험은 안 할 거로 보시는 거예요? 네, 북한이 좀 바꿀 걸로 봅니다. 핵이 이제 사실상 완료됐으니까 NCND로 가면서 위협을 하는 용으로만 사용하고 핵실험 안 해요. 네, 그렇군요.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저는 동아일보 미디어그룹 동아 미디어그룹 10층에 있는 제 자리에 앉아서 조선중앙TV를 봤습니다. 녹화본을 봤는데 바로 그 시간에 평양에 가 있는 외신 기자 120명은 호텔 방에서 모여서 똑같은 텔레비를 봤다고 하네요.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갔을 텐데 안 가느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오늘 북한 뉴스 계속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 소식과 순위 알아보겠습니다.